예, 지금까지 양국 컴파운드 국가대표 주재훈 선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네, 이번 주 가장 주목했던 그런 이제 뉴스였는데요. 예. 예, 오늘 새벽에 연준이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에서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지금 현 수준이 5.0에서 5.25%인데 요거 이제 그대로 유지한다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것 지금 15개월 만에 이제 처음입니다. 15개월 동안 10번 연속 지금 금리를 인상했고, 예. 마침내 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 와,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췄구나. 그러면서 시장이 아주 뜨겁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매파적 금리 동결이다. 지금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앞으로 또 올릴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용어, 스톱 앤드 고라는 용어도 나왔는데요. 예. 지금 이번에는 스톱을 하지만 다음번에는 올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이 더 주목한 것은 오늘 그 금리 결정보다도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 FOMC 위원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거냐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로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점도표 올해 말 금리 예상치를 보니까 중간값으로 5.6%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금리가 5.0에서 5.25 사이인데, 예. 또 평균값 하면 한 5.1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연말에 평균값이 5.6 간다는 얘기는 지금보다 0.5%포인트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금리 한번 올릴 때 0.25%포인트 올리니까, 예. 그 말은 연말까지 2번 더 올린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오늘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거의 모든 위원들이 물가 상승률을 2%로 낮추려면 올해 중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위원회에서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나도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뭐 사실상 이번에는 스톱하지만 곧 다음번 FOMC에서는 고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줬기 때문에, 네. 금융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드러낸 이유가 뭡니까?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을 2%로 낮추려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물가 상승률 2%가 지금 연준의 그 물가 관리 목표치입니다. 요거 내려올 때까지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는 건데, 오늘 FOMC의 그 금리 결정을 하기 직전에 며칠 전에 발표됐던 사실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금융시장은 더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요. 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그 5월에 물가 상승률이 이제 4% 나왔다 이렇게 이제 그때 밝혔었습니다. 네. 이 4%는 2021년 3월 이후 2년 만에 이제 저소폭으로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시장 전망치와도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 본다면 지난해 6월 9.1에서 계속 지금 11개월 연속 뚝뚝뚝 떨어지면서 드디어 이제는 뭐 4.0까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많이 이제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근원 물가입니다. 에너지라든가 식품 같이 이제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이 심할 수 있는 요걸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여전히 5.3%로 높았더라. 그리고 심지어 지난달과 비교를 해봐도 0.4% 상승했다 이 얘기인데, 이 근원 물가 지수가 높으면 앞으로 물가가 계속 높을 거다라는 이런 어떤 기대 물가 심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물가가 높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아직 근원 물가 지수의 그 인플레이션, 여기서는 이제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결국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금리를
추후에 더 올리겠다. 지금 계속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원물가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근원물가에는 네.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우리 보통 뭐 어떤 상품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임금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다 들어갑니다. 일단은 그 에너지랑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네. 물가지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때 매번 이제 어떤 수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식품도 마찬가지로 뭐 갑자기 뭐 가뭄이 온다든가 홍수가 오면 물가의 어떤 기조랑 상관없이 갑자기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지수가 왜곡이 되는데요.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까 말씀 주택이라든가 뭐 일반 외식 물가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근원 물가에 들어가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향후에 물가가 오르겠구나, 물가가 내리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에너지나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면 뭐 갑자기 사우디가 기름을 뭐 감산하겠다 이러면 또 확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제외한 물가를 근원 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장 반응은 좀 실망스럽다는 쪽일 것 같은데요. 다 왔다 생각했는데 아직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설마 연준이 2번 올리겠어. 지금 여기에 또 좀 찍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은 연말까지 우리 2번 올릴 거야. 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시장 전문가들은 올리겠지 하지만 올려도 7월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못 올릴 거야. 지금 또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오늘 이렇게 세게 말한 이유가 예. 이 금융 여건이 지나치게 완화되는 것.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베팅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센 메시지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캐나다 최대 은행인 그 캐나다 왕립은행의 이제 코멘트를 보면 지금까지의 긴축 효과 등으로 보면은 연준이 미국의 그 경제 전망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마 7월 0.25%포인트 추가 인상으로 최종 금리 수준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미국 경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지금 성장률을 보니까 원하는 만큼 성장을 하기 힘든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한 번은 더 올리겠으나 그러나 연말에 한 번 더 올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캐나다 최대은행인 그 캐나다 왕립은행뿐만 아니라 주요 IB라든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현재로는 한 번 정도가 아마 맥시멈일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왔다 그러고 나니까 저쪽 한쪽에서 고기 막 굽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장 기대 이미 시장이 먼저 앞서 나가면 안 되니까 시장 기대를 자꾸 깨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치열한 눈치 작전이라고 그렇죠. 기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우리 하나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미 간 금리 격차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뭐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올리는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는 이제 더 벌어진다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3.5% 금리를 꽉 지금 붙들고 있고 미국이 5.0에서 5.25 사이니까 지금 상단 기준으로 1.75%포인트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올린다면 2% 그리고 두 번 올린다면 2.2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네. 이미 지금 1.75%포인트도 역대 최대입니다. 이 역대 최대가 역대 최대 그래서 또 최대까지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한미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미 금리 차를 의식해서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창용 총재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역대급으로 한 금리 역전이 된 상태에서도 원화 가치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약세되는 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금리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제 1,270원대, 8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은 한 1,200원대 넘어가면 우리가 고환율이라 보는데요. 네네. 그거 비하면 아직은 원화가 많이 약세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지금 한은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올 들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한 것과는 달리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은으로서는 이제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3.5로 붙들어 놓고 있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어떤 이제 대외적인 상황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는 이제 훅 빠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한미금리 역전차는 제가 언젠가 제가 고혈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평소 때는 큰 문제 없다가 어떤 이제 우리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이제 벌어지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상태로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좀 여유를 두면서, 계속할 진짜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 전망이 계속해서 지금 상저 하중을 거쳐서 상저 하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한은은 금리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경제를 생각할 때, 경기를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겠는데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그 부담이라는 거 생각하면 수입 물가가 너무 높아지니까요. 그렇죠. 그거 좀 걱정인데,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 동결하고 우리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 동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럽니까? 네, 우리가 특히 이제 은행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의 지표가 되는 걸 저희가 코픽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이제 조달한 그 자금의 이제 가중평균 금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그 자금을 조달할 때 줬던 그런 금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금리는 한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은행채라든가 이런 데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코픽스 금리가 좀 올라가는데요. 오늘 지금 지난 5월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보니까 3.56이다 이렇게 은행연합회가 공시를 했는데, 네. 이게 전달보다 0.12%포인트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은은 계속해서 금리를 꽉 쥐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장금리가 오르다 보면 결국 이제 은행의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16일부터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은행채가 올라간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는 지금 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서 이 규제가 있는데요. 이걸 현재 지금 정부가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향후 1년간 그 순현금 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의 그 자산 비율, 즉 그 쉽게 말씀드려서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그 최소 의무 비율인데요. 네네. 은행들이 이걸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지금 살짝 지금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쓸 현금을 많이 안 갖고 있어도 된다, 우리가 좀 봐줄게, 정부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규제 유예가 이제 이달 말에 끝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또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니까,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를 더 발행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이게 계속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네요. 자,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